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학 프로젝트가 오늘의 좀 핵심입니다. 물론 이 템플릿 제가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 위에 다 올려놓은 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겨울방학의 시작 시기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크게 1월, 2월이 겨울방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달간의 시기는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점프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제가 대학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많이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또 학생들한테도 이런 식의 계획을 알게 모르게, 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알게 모르게 가르쳐오고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저 굉장히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할까, 학년별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작년 겨울방학 때 각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영상 시리즈로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계획, 겨울방학 계획 비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미리 캔버스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크게요. 독서하고 운동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계획표를 만들어줄 때도 독서, 운동이 항상 들어가게 만들고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럼 독서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에 하루에 독서 타임 가질 것인지, 무슨 요일에 도서관에 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 독서에 있어서도 각각의 목표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떠듬떠듬 읽기는 하지만 혼자서 읽는 거는 힘들어해서 항상 엄마한테 읽어주라고 하고 혼자 잘 안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2달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혼자 읽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엄마로서의 바람이 있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너무 우리 아이가 학습 만화만 읽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줄글 읽는 책을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테고, 우리 아이가 너무 문학 종류의 책만 읽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식 종류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독서 편식이 나쁘다고 보지 않지만 독서 사다리의 역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에서 줄글 읽는 책으로, 그 다음 문학 종류만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지식의 글밥 있는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는 그런 독서 사다리의 역할을 조금 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읽는 시간이 목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계획에 엄마랑 함께 읽는 시간, 그리고 세이펜을 활용해서 혼자 읽는 시간, 그리고 정말로 혼자 읽어보는 시간,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서 한번 어느 정도는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학습 만화를 많이 읽는 친구들은 학습 만화가 어느 정도 읽었을 때 글밥 읽는 책을 하루에 몇 분은 읽어보자, 혹은 어느 정도는 읽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고요. 또 너무나 이제 문학 종류 책 같은 경우에는 지식 종류의 책을 하루에 어느 정도는 읽어보기, 같이 엄마랑 읽어보기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서 조금 섬세하게 독서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뭐 하나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쭉 적어놓고 그 중에서 내가 골라서 한번 해보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학원에 가는 날에는 태권도가 될 것이고, 아닌 날에는 달리기, 줄넘기, 배드민턴 이런 것들 넣어서 하나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체험 계획을 넣었는데요. 방학 동안에 체험들 정말 많죠. 뭐 간단하게는 주변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체험들도 많이 있고, 또 박물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또 좀 멀리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방학 전에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방학 동안에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달력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찾아보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학 프로젝트가 오늘의 좀 핵심입니다. 물론 이 템플릿 제가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 위에 다 올려놓을 텐데요. 거기에는 여기 이름이 없는 것도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학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 저는 프로젝트 단위로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조금 더 운동을 해보는 시기, 이번 2달 동안에는 조금 더 문해력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시기, 이번 2달 동안에는 조금 더 공부 정서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시기, 이렇게 해서 좀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집중이 되는 그런 핵심 목표들이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가 아니고 몇 개일 수도 있죠. 저희 아이한테 있어서도 이 시기에는 수 감각을 올리는 교구를 조금 더 활용해 보는 시기, 이 시기에는 독서를 더 골고루 해보는 시기, 이 시기에는 영어책을 조금 더 읽어보는 시기, 이렇게요. 담임을 할 때도 매년 다르게 최대한 집중을 하는 그런 연구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달리 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사로서의 역량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매년 달라지는데 제가 그 작년도에 했던 건 어쨌든 갖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교육을 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진로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집중해서 하기도 하고, 어느 연도에는 또 온책 읽기에 집중해서 하고, 어느 연도에는 공책 정리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어느 연도에는 그림책을 읽고 나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걸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프로젝트처럼 챌린지처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모두 다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은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학 동안에, 방학이면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 방학 동안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걸 챌린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와 저의 챌린지를 크게 지금 3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최대한 취침 시간도 조금 앞당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힘들어하겠죠. 최대한 방학 동안에 챌린지로 해서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템플릿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일찍 일어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이걸 다 했을 때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의 그 사이트 워드 공부, 살짝의 영어 읽기의 공부가 들어가려고 해요. 나중에 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사이트 워드 읽기에 대한 시간, 가장 하기 싫은 걸 좀 챌린지로 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챌린지로 만들어서 하루에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20일간 모았으면 위어드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도전은 독서 타임을 매일 갖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독서 타임. 그 독서 타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읽기도 하고 혼자 읽기도 하는 그 독서 타임을 가졌을 때 그걸 다 모으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3가지의 챌린지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은요, 복습은 한 일주일 하고 예습 이렇게 하고, 그 예습 안에서도 연산 문제집 쭉 나가고 그 안에 내용들은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챌린지 하나 있고 하나가 아니라 수학인데 그 안에 수학 안에 3가지가 있고, 그걸 하나의 챌린지 뭉탱이 프로젝트로 보는 거죠. 그걸 다 했을 때 요거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책 읽기에 챌린지를 하나 넣고 싶다. 습관적인 면에서 어떤 거, 피아노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다, 어떤 거 해서 챌린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3장을 붙여놓는 거죠. 그날 일찍은 안 일어났지만 나머지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일찍 일어났지만 영어 읽기는 못하고 독서는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쭉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학이 끝났을 때 독서를 내가 최대한 해보려고 했고, 영어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갔고,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조금 일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방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와 챌린지 중심의 계획 세우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 위에 이런 것들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위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은요, free printable checklist, free printable reward, free printable sticker, reward 100 habits, 100 challenge, 이렇게 다양한 프린트 양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이렇게 조금 움직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초등생활 처방전 위에 바로 올려놓았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그렇게 챌린지처럼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인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애는 챌린지처럼 계획을 몇 가지 정도의 중점을 두고 방학을 보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